여자라면 누구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 세월을 붙잡아서라도 되돌리고 싶은 탱탱하고 매끈한 동안 피부. 주름은 가라.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피부 시술의 정체는? 동안 시술의 대표주자 리프팅. 피부를 팽팽하게. 리프팅의 종류와 효과는? 주름 해결을 위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TV주치의에서 주름 없는 매끈한 피부를 위한 리프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얼굴에 이게 주름이 있잖아요. 네. 이 주름은 그렇죠. 이제 세월의 흔적입니다. 이게 나무의 나이테 같은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주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누가 세월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거울을 보면서 세월의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프팅 많이 들어봤는데요. 리프트, 그 스키장 가면 있는 리프트.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릴 수 있습니까, 원장님? 예,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리프팅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 처짐을 해결하는 어떤 시술 방법들을 총칭해서 저희들이 일컫는 말인데요. 사람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력과 그다음에 에이징, 노화 현상으로 피부가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도 퇴축을 하게 돼 있고 그 지방 주위를 싸고 있는 인대도 같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피부 탄성의 저하 그리고 중력 등의 영양 등등 때문에 결국에는 피부라는 거는 처지게 돼 있는데요. 네. 이런 피부 처짐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통칭을 해서 리프팅 시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 네. 리프팅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비수술 요법도 있는데 그 수술하는 방법이 그 안면 거상술인가 뭐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수술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피부가 처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피부 내층에 피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스마스 머슬이라고 얇은 근육층이 있습니다. 네. 이 근육층을 피부를 절개를 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근육들을 일부 제거하기도 하고 얼굴 형태에 맞추어서 이 근육들을 다시 조금 더 쪼그려뜨려주는 그 방법들을 좀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는? 예, 맞습니다.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피부 절개 부위가 조금 크고 흉도 좀 남을 수는 있기는 하는데요. 어디를 절개합니까, 그럼 이거? 되게 귀 뒤라든지 이마라든지 예, 그 턱 옆쪽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는 뭐 목 안 보이는 라인 쪽으로 접근을 해서 목주름까지 같이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리프팅 방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큰 수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프팅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오는 분들한테 무조건 수술하세요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나이와 중력을 거스르는 여자이고 싶은데 사실 벌써 생겼어요, 주름이? 아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수술은 조금 무섭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비수술적인 그런 요법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요즘 이제 하고 있는 방법들이 보톡스나 필러, 실리프팅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가장 흔한 비수술적인 방법인데요. 네. 그 중에서 실리프팅을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심장공합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 수술을 할 때 그 재질이 PDO라는 재질인데요. 이 PDO라는 재질을 인위적으로 짧게 그다음에 주사하고 니들 형태로 만들어서 피부 안쪽으로 인위적으로 삽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PDO-실 재질은 대개 2주에서 길면 6주가 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요. 흡수가 되면서 흡수된 부위 자체에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을 직접 집어넣어주는 방법이고, 그 보톡스나 필러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보톡스나 필러로는 어떻게 주름을 펴는 건가요? 일단은 주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주름은 크게 우리가 스타틱 크리즈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주름이 있고, 다이내믹 크리즈라고 해서 얼굴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기는 주름이 있습니다. 아, 표정 주름. 네. 예, 표정 주름이 있는데요. 접근하는 방법에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하게 표정을 지을 때마다 생기는 주름에 대해서 우리가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켜줘서 네. 주름을 펴주는 방법이고요. 시술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몇 초간에 이루어지는데요. 보톡스는 보툴리늄 균이라는 그 세균에서 만들어내는 보툴리늄 톡신, 그 독소를 이용을 근육에다 강제적으로 주입을 해서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효는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네.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은 주입 이후에 한 2주나 4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약효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는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어떤 강제적인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물질을 주입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패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얼굴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기는 그런 주름들에 네. 주입을 하는 방법이고요. 뭐 시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은데 네. 아무래도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충전 물질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이것 역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지속 기간을 저희가 보고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러하고 보톡스하고 적용되는 주름의 종류가 다르네요.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레이저도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저는 어떤 주름에 좀 이용이 되는 겁니까? 레이저는 레이저로 주름을 리프팅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외부적으로 열과 레이저라는 어떤 광원을 이용을 해서 피부층을 자극을 주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안쪽에서 일종의 화상 현상을 좀 인위적으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성분들을 재생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좀 자글자글한 주름들을 좀 더 펴주고요. 초음파 역시 마찬가지 네. 방법인데요. 열을 조금 더 깊숙하게 투여를 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초음파의 장점은 아무래도 타겟층에 조금 더 쉽고 비침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층까지 도달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만들어주는 근육에 타겟팅을 줘서 아무래도 다림질을 하듯이 주름을 조금 더 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은 뭐 주름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 사실 어떤 시술 방법이 결정되는 건데 사실은 또 중요한 게 환자의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나 이런 거에 뭐 성별에 따라서도 이 선택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용 시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름에 대한 접근은 나이나 성별, 직업적인 경우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톡스나 필러는 시술 결과를 내기가 아무래도 빠르고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침습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나이가 60대가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방법보다는 안면 거상을 권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왔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술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보톡스나 필러를 통해서 주름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을 저희가 해 나가자고 권유를 많이 하죠. 네, 그렇군요.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또 없어지고 또 받다 보면 이게 또 뭐 내성이나 이런 게 생기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도 네. 있고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시술이 좀 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거기가 곪거나 뭐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인위적인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바늘이라는 어떤 재질이 피부 속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받거나 같은 부위에 어떤 뭐 염증 처치 없이 받게 되면은 굶을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자의 어떤 숙련된 스킬이 필요한데요. 너무 얇은 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 안쪽에서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눈으로 보고 시술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적이고 그리고 만져가면서 시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혈관을 터뜨리게 되면 아무래도 멍이라든지 붓기가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리프팅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좀 이렇게 주의사항이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시술적인 결과로만 따지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름만 펴지면 좋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국 주름이 생기는 거는 중력하고 나이 그리고 어떤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원인들을 최대한 좀 멀리 하시고 그리고 노화라는 거는 저희가 방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연스럽고 좀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어떤 방법, 어떤 주사, 어떤 시술로 접근할지는 전문의하고 상담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주름이 덜 생기기 위한 방법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뭔데요? 하나는 좀 웃으세요. 찡그리면 자꾸 주름이 생기니까 웃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하라.
이게 자외선 A 때문에 주름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주름을 덜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바캉스의 계절 여름. 시원한 여름을 위해 노출은 기본이건만 허벅지, 팔뚝, 복부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군살들이 문제. 날씬한 몸매를 위해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만 치료는 물론 몸매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방 흡입. 그 효과는 군살을 잡아라. TV주치의에서 지방 흡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완전한 노출의 계절 여름인데요. 이 급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도 이 부위는 정말 안 빠진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고도 비만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드리고자 내일은 지방 흡입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